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천장은 평소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켜는 순간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 있습니다. 뉴스 속보는 온통 붉은색이고 내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 났다는 알림이 뜹니다. 마트에서는 쌀 한 포대를 두고 사람들이 멱살잡이를 하고 단골 식당 밥값은 어제보다 2배가 뛰었습니다. 사장님은 미안하지만 오늘부터 나오지 마라는 문자를 틱 하고 보냅니다. 이게 영화 속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불과 30년 전 우리가 겪었던 1997년의 악몽이었고 어쩌면 당장 내일 아침 현관문을 두드릴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진짜 경제 위기는 천둥 번개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댐에 생긴 미세한 균열처럼 침묵 속에 찾아와 하는 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안전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원화라는 돈은 과연 내일도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발밑에서는 이미 소리 없는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는데 여전히 설마 별일 있겠어? 라며 백사장에서 모래성을 쌓고 계신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위기의 신호탄은 바로 환율입니다. 뉴스에서 1,400원 돌파를 외쳐대도 우리 같은 서민들에겐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주가이자 우리 국민 전체의 연봉 성적표입니다.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300만 원 월급을 그대로 받아도 내가 사야 하는 기름, 가스, 밀가루 같은 수입품 가격이 앉은 자리에서 50%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돈의 가치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강제적 가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이 1,500원이라는 숫자의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둑이 터지는 임계점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99도까지는 잠잠하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끓어오르듯 경제도 어느 순간 갑자기 붕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과거 IMF 때 환율이 곱비 풀린 듯 치솟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돈은 휴지 조각이다 라며 달러를 챙겨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자본 유출입니다. 환율 1,500원 돌파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구멍이 났으니 탈출하라는 공습 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면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죠. 더 무서운 건 이 환율 폭등이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라는 악마들을 동시에 데려온다는 겁니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 일자리는 사라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지금 여러분은 아직 마트에 물건도 많고 괜찮던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냄비 속의 개구리입니다. 물이 서서히 뜨거워질 때는 따뜻하다고 느끼지만 끓기 시작하면 이미 근육이 마비되어 뛰쳐나올 수 없습니다.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섰고 나라 곳간의 달러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모든 신호가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 퍼펙트 스톰입니다. 제가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듣고 창문을 단속하는 사람과 창문을 열어두고 자는 사람의 운명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시 경제의 파도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현실 직시뿐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파도가 덮쳤을 때 구체적으로 내 밥상과 내 직장은 어떻게 박살이 나는지 그 끔찍한 도미노 게임의 실체를 다음 이야기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창한 경제 이론은 접어두고 현미경을 꺼내서 우리 삶을 아주 가까이 들여다봅시다. 환율 1,500원이라는 쓰나미가 덮칠 때 우리 집 식탁과 내 지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박살이 날까요? 많은 분이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좀 오르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과정은 훨씬 더 잔인한 도미노 게임처럼 진행됩니다. 맨 앞에 블록 하나가 넘어졌을 뿐인데 순식간에 거대한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원리죠. 그 첫 번째 도미노는 바로 원자재 가격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밀가루 한 줌도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공장 기계를 돌리는 석유부터 빵을 만드는 밀가루까지 전부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하죠. 환율이 폭등하면 사장님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100만 원이면 사오던 재료를 이제 150만 원을 줘야 하니까요. 처음엔
기업들도 가격을 바로 올리면 손님이 끊길까봐 과자 양을 줄이거나 밥 공기 사이즈를 몰래 줄이는 식의 꼼수로 버팁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 백기를 들고 가격표를 갈아치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마트 라면값, 주유소 기름값, 동네 빵집 가격이 툭 터지듯 동시에 폭등합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2배가 되니 통장 잔고가 빛의 속도로 증발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물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면 덜 먹고 덜 쓰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충격이 내 일자리를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 지갑을 닫아버리면 기업은 적자를 보게 됩니다. 적자가 쌓이면 사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사람을 줄이는 겁니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빚으로 버티던 좀비 기업들은 환율 파도를 만나면 이자를 감당 못하고 줄도산하게 됩니다. 나는 대기업 다니니까 괜찮아 라고요? 경제는 거미줄입니다. 하청업체가 망해서 부품이 안 들어오면 대기업 공장도 멈춥니다. 식당이 망하면 식자재 도매상도 망하고 트럭 기사님도 일거리를 잃습니다. 내 친구, 내 이웃이 실직하면 내 회사의 물건을 사줄 사람도 사라집니다. 결국 돌고 돌아 내 책상까지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죽음의 악순환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 폭탄이 떨어집니다.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면 외국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화살은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에게 직격탄으로 날아갑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샀는데 매달 내야 할 이자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금리가 높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을 껴안고 이자 갚느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하우스 푸어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쯤 되면 감이 오실 겁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단순히 여행을 못 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빚진 가구 같은 약한 고리부터 끊어버리고 서서히 중산층까지 갉아먹어 올라오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우리가 먹는 약값, 아이들 학원비, 전기요금 고지서까지 모든 것이 공포의 대상으로 변합니다. 우리 삶은 달러라는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혈관에 독이 퍼지면 몸 전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시나리오 속에서 과연 국가와 정부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피 같은 자산마저 국가의 위기와 함께 녹아내리게 될까요?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국가 신용도의 추락이 어떻게 내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지 그 보이지 않는 진짜 공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시각을 좀 더 넓혀봅시다. 친구 사이에도 돈을 빌려줄 때 신용이 가장 중요하듯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과연 대한민국을 얼마나 믿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단어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환율 조작국이라는 꼬리표입니다. 이건 단순히 너네 반칙했어 하고 경고장 하나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심판관인 미국이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라고 전 세계에 공표하는 일종의 경제적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아주 까다로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매의 눈으로 감시합니다. 미국한테 물건 팔아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지, 나라 전체 흑자가 너무 과한지, 그리고 환율을 조작하려고 정부가 몰래 개입했는지. 이 3가지에 다 걸리면 가차없이 환율 조작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위험 수위 턱 밑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감시받고 있죠. 만약 선을 넘어 진짜 환율 조작국이 되면 미국 자본의 투자가 끊기고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간판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힙니다. 더 무서운 건 낙인 효과입니다. 대장인 미국이 등을 돌리면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위험하네 하며 썰물처럼 돈을 빼나갑니다. 이때 여러분의 주식 계좌만 파란불이 켜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낸 돈을 불리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떠나고 주가가 폭락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내가 나중에 받아야 할 연금 곡간이 쪼그라듭니다. 내가 주식을 하든 안 하든 국가 신뢰도 추락은 내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거대한 기생충이 되는 겁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은 더 잔인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어서 마련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환율이 1,000원일 때 이 집은 달러로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2,000원으로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격은 그대로 10억일지 몰라도 달러로 환산하면 50만 달러가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 전 재산의 국제적 가치가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한국 부동산이 똥값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정부는 1997년 IMF 때처럼 환율을 막아보겠다고 달러를 쏟아붓겠지만 외환 보유액이라는 비상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돈마저 다 쓰고 나면 정말 맨몸으로 태풍을 맞아야 합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빚더미에 앉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 더 미쳐 날뛰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외통수에 걸린 셈이죠.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정부가 나의 경제적 생명을 온전히 지켜줄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 그리고 내가 미리 준비한 방패뿐입니다. 절망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하죠. 미리 알고 대비한 사람에게 이 파도는 오히려 자산을 지키고 부를 늘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억을 가진 자와 100만 원을 가진 자의 생존법은 달라야 합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장 내일 은행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지갑을 지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5가지 행동 지침을 마지막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난 뒤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 생존 수칙입니다. 지금부터는 메모할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재테크 팁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 배낭을 싸는 법이니까요. 첫 번째, 고통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비상현금을 확보하세요. 막연하게 아껴 써야지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가계부를 펴고 지난달 지출 내역에 가상의 재난 계수를 곱해보세요. 식비와 생필품비에는 1.1을 곱하세요. 물가가 20% 오른다는 가정입니다. 대출 이자는 1.5를 곱하세요. 금리가 50% 폭등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계산기가 마이너스를 가리킨다면 그 금액만큼은 무조건 줄이거나 더 벌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금입니다. 위기가 터지면 부동산이나 주식은 반토막이 나거나 팔리지도 않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최소 6개월치 생활비만큼은 통장에 꽂아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산소통입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을 때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무기니까요. 두 번째, 비제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지금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정부는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4%대 금리가 순식간에 6%, 7%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원금을 갚는 게 나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무리해서 빚을 낸 경우라면 가슴 아프더라도 자산을 일부 처분해서 빚의 규모를 줄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태풍이 불 때 가장 먼저 부러지는 나무는 뿌리는 얕은데 몸통만 비대한 나무입니다. 빚이라는 군사를 빼지 않으면 다가오는 고금리 파도에 가장 먼저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러라는 안전벨트를 매세요.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뛰는 것과 같습니다. 바구니가 떨어지면 다 깨지는 거죠.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투기 권유가 아닙니다.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해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환율이 폭등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서 전체 자산의 손실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건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내 자산이 공중분해되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네 번째, 소득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뚫으세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정년까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은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 칼바람은 예고 없이 불어닥칩니다. 월급이라는 수도꼭지 하나에만 의존하다가 그게 잠기면 우리 가족은 바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 뒤의 월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로 할 수 있는 부업, 온라인 판매, 주말 아르바이트라도 좋습니다. 단돈 50만 원이라도 월급 이외의 수입 구멍을 만들어 놔야 본업이 흔들릴 때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위기 때 가장 강력한 자산은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5번째, 경제 문해력을 키우세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 바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내 대출 이자가 왜 오르는지, 미국 금리가 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모르면 공포에 떨지만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제 다 망했다고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그때가 기회임을 알아보고 헐값에 우량 자산을 줍습니다. 부의 추월 차선은 바로 이런 위기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분명 두려운 미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만 차이는 있었습니다. 준비 없이 맞은 사람들에게 위기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 위기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내 가족의 밥상, 내 아이의 미래, 그리고 나의 소중한 노후는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여러분의 정신과 오늘 당장 실천하는 작은 행동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들었다면 두려워만 하지 말고 창문을 단속하고 식량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뒤 더 단단해진 땅 위에 서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